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에 관한 많은 뭐 블로그나 영상들이나 등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습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뭔가 혹시 이 부분을 느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투자 전략마다 돈의 크기, 담을 수 있는 돈의 크기나 담을 수 있는 투자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서 강의한 어떤 투자 전략대로 했더니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단기 투자 전략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릴 텐데,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만약에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거다, 어이구 내가 알고 싶었던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시라면요, 그분은 정말 성공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면서, 자, 오늘 저의 이야기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초반에, 저는 이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지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해서 원 아웃 브릭 아웃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선물 시장이 개장하고 1시간 동안에 고가 저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을 밴드 삼아서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매수,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그 전략으로 해서 제가 짭짤한 수익을 2000년 초반 당시에 거두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그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걸어놔도 수익이 막 저절로 쌓일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와,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을 바꿔줄 시스템이구나 하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2000년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수익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면상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초반 엄청난 수익 내고 중반부터 해서 이상해지더니 중반 어느 순간부터 해선 수익이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시뮬레이션 차트를 캡처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밤새 연구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한 방법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대로 저 수익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지만, 그 이전에 2000년 초반에 나 이제 인생 바뀐다, 막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이구 내 수천억대 자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했었던 그런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깨달았어요. 자,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해서 저 원아웃 브릭아웃 시스템이 너도 나도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2000년 중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전략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을 언급하는 책에도 저 전략이 들어가 있고, 그냥 주식 투자 관련한 책에도 저 전략이 들어가 있는 등 예전에 비해서 HBO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급증했고, 심지어는 D증권사,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D증권사에 C 땡땡땡땡땡 트레이더라는 여기 이제 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이 툴에서는 아예 원아웃 브릭아웃 시스템을 공개 시스템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자, 너도 나도 아는 그러한 전략이 되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자, 수익률이 2000년 초반엔 엄청나게 좋았다가
2000년 중반 들어서면서 수익률이 꺾였고, 심지어는 2006년, 2007년 들어갈 때 확 꺾여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는 이제 끊고 100% 가치 투자로 갈아탔지만, 만약에 제가 이 전략을 고수했었다면 정말 힘든 시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너도 나도 사용하는 전략을 내가 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최근에, 이건 이제 금융상품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투자 전략이니까요. 금융상품에서 나타났습니다. 양매도 ETN. 자, 양매도 ETN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7년에 금융시장, 우리 증권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매년 한 5 내지 7%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그리고 실제 2017년과 2018년에는 그런대로 수익을 내면서 다크호스처럼 급부상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당시 분위기는 이게 수익이 짭짤하니까 뭐 증권사에서도 열심히 뭐 홍보하고 판매한 것도 있고, 은행에서도 이것을 판매하면서, 자, 이 양매도 ETN에 수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매도 ETN을 개발한 H증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H뭐 증권사.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만 라이센스 독점권이 몇 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양매도 ETN이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으니까 이것을 개발했던 모 차장이 수십억 원대 성과급을 받았다라는 설이 증권가에 돌기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한지 이제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이니까, 그 모 차장님하고 그 팀이,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다라는 것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뉴스로 나왔던가? 이 부분은 부정확하니까, 이직한 건 부정확하니까, 그렇다고 그랬던 썰이 있거나 뉴스가 있었거나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만큼 인기가 엄청났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라이센스 기간이, 독점권이 몇 달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려웠던 로직은 아니거든요. 양매도 ETN이란 게 이게 옵션 양매도입니다. 콜옵션, 풋옵션을 양매도해서 수익 포지션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요만한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게 이제 옵션 투자하신 분들 중에 양매도 전략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양매도 ETN이 인기를 끌고 막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2019년 들어서 양매도 ETN 종류도 크게 늘어나니까 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자, 양매도 옵션, 옵션 양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울먹이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프리미엄이 얕아졌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먹고, 제가 왼쪽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먹고, 뭐 1년에 한두 번 폭 했다가 요 수익 쌓아가지고 매년 플러스 제법 높은 수익 만들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 수익 기대치가 뭐 이거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손실 날 때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손실, 수익이 나면 요만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양매도 ETN 입장에서도 기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 결과 가장 인기 있었던 양매도 ETN은 이러한 수익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2017년, 18년, 2019년, 그리고 가장 오른쪽 블록이 올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17년과 2018년, 수익률 그래프 아주 부드럽잖아요. 가끔씩 한번 이렇게 콩콩 해주긴 했지만 수익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양매도 ETN을 사용하고 자금이 몰린 2019년 이후부터에서는 수익이 마이너스로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냐면 2018년 수준에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시장이 한 번씩 꿀렁하잖아요. 2018년에 있었던 그 충격만큼 증시 조정이 있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수익이 이렇게 회복하고 쭉 올라갔는데 2019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슬금슬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2020년엔 이런 형태가 수익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너도 나도 사용하는 범용 전략이 되다 보니 이제는 그 이전에 어떤 영광스러웠던 수익을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최근에 양매도 ETN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전략마다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제가 돈의 그릇에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드린 것은 비유법이고 이걸 학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이러한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론이나 투자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한 번 정도는 접하셨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의 매매, 내가 뭘 사고 팔든 그 사고 파는 행위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몇 조 원을 사든 몇 조 원을 팔든 그냥 요 가격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투자론에서 생각하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저러한 가정이 맞다면 어떤 좋은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은 결국 엄청난 대박 수익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에 따라서 나의 행위가 나의 매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가를 확 올리거나 호가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를 한 100만원어치 사고 파는 거다. 100만원 너무 작군요. 한 1억 원어치 사고 파는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호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작거나 이런 종목을 1억 원으로 투자 전략을 쓴다 그러면 내 자신의 매매가 호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호가 변동은 가격 충격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다 비용입니다.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범용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나만 개입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몇 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자금이 혹은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 그 투자 대상의 가격은 그 투자 전략, 범용 투자 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고 그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엄청나게 큰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법 큰 규모를 투입시켜도 가격 왜곡 없이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주식시장의 비밀을 마음속 깊은 곳부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딱 책상을 치시면서 바로 내가 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바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략마다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틀립니다. 가장 큰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여기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니까 채권형 등등 다양한 자산에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은 몇백억 이상, 몇천억 또는 몇 조 원 단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큽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조금 모순이 있긴 해요. 요즘 들어서 뭐냐면 패시브 전략, 인덱스 플레이, 인덱스 펀드, 예, 인덱스 전략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패시브 인덱스 전략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요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충격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가장 큰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게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단기 투자하시는,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주 큰 금액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커봐야 한 1, 2억? 예. 보통 한 100만 원대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대에서 단타를 하시지, 뭐 몇십억, 예, 몇백억, 이 단위로 단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매매가 호가에, 주식 호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대, 1000만 원대,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뭐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충격 자체가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블로그나 또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등등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하는 다양한 단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들이 이미 범용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용 전략. 범용 전략.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제가 우연히 봤던 어떤 투자 관련한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5일 이평선이 이거 생명선이에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팔란 말이에요. 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뭐 이런 영상 봤어요. 저도. 자, 여러분들 저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범용 전략입니다. 단타에서는 이미 옛날 올드 모델이란 얘기죠. 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지대에 가치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영상 녹화가 벌써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쓰는 전략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아예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거나 또는 가치 투자 전략처럼 좀 뭐랄까 큰 그릇을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 전략으로 나는 단타로 성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퍼블릭하게 너도 나도 쓰는 그러한 전략 쓰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만드십시오. 여기 뭐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저희 세미나 이번 달 세미나에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정기 세미나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이번 달 말일 11월 27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신청하고 계신데, 자, 영상 본문과 댓글 최상단에 참여 방법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좀 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주식시장 큰 판을 볼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 시장의 상투, 어느 시점일지 그러한 것도 또 그려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